이거는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하고 계시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에 대출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2030의 시장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내용 같이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동향,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영끌과 비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 세대들의 불안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장은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담화문에서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에서 6%로 억제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상반기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 9% 정도 되니까 하반기에는 3, 4%로 관리해야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소간 발생하는 비판과 부작용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도 옥죄겠다라는 내용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다만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작은 공급의 길은 열어두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나와요. 자,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매수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주택 투기와 관련 없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언급만 하더라. 갈아타기 수요는 실수요자가 아니냐. 이번 기회에 다음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영원히 갈아타기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LTV가 완화하겠다고 한 지 얼마나 됐는데 또 대출 규제를 하냐. 계속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건 정부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무주택자가 LTV가 완화가 되면서 6억에서 7억 원대 금액의 가장 많은 대출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무주택자가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면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4억 원으로 1억 2천만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요. 강북권의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중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억 9,257만 원을 기록해서 9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봉구에서는요, 약 2달간 281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7억 원 이하가 중저가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라고 하고요. 구로구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대출 규제 강화 카드가 재차 언급된 만큼 수요자들 사이에선 얼른 집을 사야겠다라는 인식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거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대출을 막으면 주택 구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규제에 대한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의 매수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이런 기사도 있어요. 6월에도 아파트 거래량 앞지른 빌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격이 너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빌라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상반기 빌라 거래량이 32,600건, 아파트는 25,800건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인데요. 빌라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평균 6억 원대의 전세가 없죠. 거기에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 움직임으로 빌라를 사자라고 몰려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의 사자가 팔자보다 전국적으로 앞질러서 빌라의 가격도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표에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 그리고 서울 연립주택 평균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과거에는 LTV 관련된 부분들을 40%로 축소했고요. 2018년에는 DSR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작년만 해도 9억 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 초과주택으로 확대를 해버렸고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엔 또 LTV 20%를 적용했습니다.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KB 리본에 따르면 7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이 7월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101.5%를 초과하면서 기준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 충북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서울이 103.3, 인천이 106.1, 경기가 117.7 모두 매수 우위 지수가 기준점을 드디어 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사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사자로 급 전환됐습니다. 금리가 아니죠. 대출을 목재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시장의 문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문의가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 동향이 심각하다 보니까 매수 우위 지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도 실수요라고 보지 않았죠. 이번 담화문에서는 실수요자는 무주택인 실수요만을 실수요로 인정을 했고요. 갈아타기는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이라는 게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 드렸는데요.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와 함께 대출 규제에 관련된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재개발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좀 뜨겁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의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네, 말은 많았죠. 기사가 너무 길어 지루해. 그럼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다 짜집게 하느라고. 지금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네. 가계부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대출 좀 잠그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금융권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대출 한도 더 나오는 거 이런 거 쓰는 거 있으면 좀 틀어막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올해가 목표로 삼은 게 가계부채 증가 비율을 한 연 5%에서 6%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지금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연 기준으로 따지면 8, 9% 선이라서 5, 6% 맞추겠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3, 4%대로 막아서 평균을 5, 6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니까 하반기에는 돈 안 빌려주게끔 금융정책을 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지금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이만큼 케이크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딴 동네 가서 먹으면 내가 먹을 케이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달려가야 돼. 집 마음에 드는 거 조금 덜 마음에 들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얼른 더 케이크 남아있을 때 가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전기차 주문을 했는데 네. 벌써 지금 3월 말인가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거든. 이게 전기차 보조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보조금 소진되면 차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보조금 있을 때 가서 사야 되는 거지.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혜택이 있을 때, 남아있는 거 있을 때 가는 것처럼, 보조금 있을 때 전기차 사야 되는 것처럼, 대출이
쓸 수 있는 내 범위 내에서 한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시장 기사에서 보면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수요가 지금 다시 뭐 살자보다 사자가 더 늘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번에 이제 7월 달부터 바뀐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대출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막힌 지 오래됐고, 지금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서 뭐 교체 수요하는 사람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되는 분들 중에서, 맞아요. 소득이 많다는 얘기는 DSR을 조금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LTV가 10%씩 풀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매수가 가능한, 근데 이게 조건을 맞춰보면 가격이 9억 밑으로, 그렇죠. 이제 가격대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이 10% 늘어나는 걸 받아먹으면서 내가 대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층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었고, 지금 기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글쎄요, 이게 이게 결국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계속 이렇게, 돈을 사람들이 대출을 갖다 쓰는 거를 별로 이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 매입에 등을 떠밀고 있어요. 떠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공공재개발 카드를 작년부터 꺼냈잖아요. 그리고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뭐 아파트 가격이 어제 5억 하던 게 많이 올라서 6억대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개발에서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은 어떤 식이냐면,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3억짜리, 2억짜리 빌라가 재개발이 된대 그러면 프리미엄 몇 억 이런 식으로 딱 뜨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2억짜리가 내년에 3억 되는 게 아니라 2억짜리가 내년에 5억.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순간 가격이 확 이렇게 펌핑해버리는 이런, 말 그대로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투자들이다 보니까 투기성이 엄청 강한 거죠.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과거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왜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되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개발 하겠다.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공무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다시 민간 재개발 가게끔 하겠다. 이러면서 좀 사실 이제 재개발 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투자는 당연히 그 재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사기 좋은 물건이 빌라기 때문에 빌라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물 만난 격으로 뭐 쪼개기 하는 업자들 막 가서 열심히 짓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 쪼개는 원룸을 지금 사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 계속 쪼갠다고 하는데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동네 그래도 좀 지나면 재개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수가 왜 그래? 그렇게 봐놓고서 왜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개발 활성화 업자들이 들어와서 쪼개기 하는 거는 또 맞물려 있어요. 이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쪼개놓은 거 가서 사람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거래량 늘어나는 거지.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결국 그런 거야. 취득세가 뭐 12%가 되든 8%가 되든 이거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상승이 훨씬 가파르니까 이 정도 그냥 매매가다 생각하다. 야, 3억짜리 물건 3억 2천의 물건 3억 5천의 매물 나왔다. 5천만 원 가격 올렸다 생각하고 사자. 어차피 이거 취득세 낸 건 비용으로 나중에 세금 낼 때 해줄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논리가 서는 거지. 그렇구나.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쯤 이제 특이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가 아니야.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토지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관련해서 토지만으로 분양 자격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막 질문을 이런 걸 살려고 하는데 뭐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근데 그 조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게 어느 구역이냐에 따라서 분양 자격이 그렇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거는 엄청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혀 경험이 없는 재개발 투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그거 자체도 몇 억짜리인데 그렇게 해볼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게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지만 그렇지. 똥이 된장이 모르는 사람이 가서 사는 건 그건 도박이잖아. 안 그렇지. 나오면 나중에 총 다 억울해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지금 미지정 지역에 가서 재개발 바라보고 빌라 사는 거는 일종의 싸게 사면 사실 상관없어. 싸게만 사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 지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비싸게 사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종의 도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상승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속되는 상승장의 하반기, 상승장의 끝 마무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제 지난 상승장에서도 끝 마무리에 가서는 이제 대재개발의 시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개발 물린 사람들이 제일 피봤죠.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지. 물론 이제 상승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지. 이 재개발 투자들이 앞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방향이, 도시 재정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지난 텀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정부의 정책도 재건축은 억제하면서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서울시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런 재개발을 바라보는 투자는 또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을 생각하고 들어온 투자는 또 여지없이 시장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요즘 그게 다 이런 자료로서 통계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 쭉 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수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뭐? 취득세가 양도세 납부할 때 공제되는 부분이라. 당연히 공제되지.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그러면은 취득세라는 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치하는 걸 수도 있겠다. 누군가의 관점에서. 비용.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매도인 삥 뜯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인 삥 뜯는 건 아니고 네. 매도인의 지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살려면 돈을 이만큼 더 내라. 문지기 해주는 거네. 야, 그러니까 그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것을 감독해주는 어떤 그 비용으로 12% 내야 돼 너는. 그러니까. 참. 근데 지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주택이 없으신 분도 새 아파트가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근데 뭐 청약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첫 투자를 그런 빌라 사서 재개발 기다리겠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두 번째 주제에 관련돼서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갑자기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전국이 다 지금 100이 넘었다. 긴장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긴장할 만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몇 차 유행이 되나? 부동산 상승? 네. 갑자기 사자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클 거고 그 부분들이 저금리 기조하고 만나서 더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는 저공급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들이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빌라 시장
그리고 재개발 시장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15억이 초과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편이에요. 네, 편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또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으로 해서 사실 오늘 기사에 뽑지는 않았지만 서울 분들이 경기도로 굉장히 많이 이사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요가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확실하게 정리가 됐던 거는 뭐냐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무주택이 있었다는 거. 네. 가로 열고 무주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 입장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시장을 또 옥죄려고 하고 있고, 또 임대차법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정부에서 또 움직이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던데. 뭐 그거는 일종의 비아냥인 거.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부작용이죠. 정부가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개입 비중을 늘려서,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게끔 되는, 그러니까 이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고 이래야 이게 작동을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더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이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더 거래량이 없어지면 없어져서 시장이 작동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사실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욕먹을 생각해야지 또. 아니, 잔치집을 할 건데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많이 차리면 많이 차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똥파리가 낄 수도 있잖아. 그 똥파리가 끼는 거가 무서워서 일단은 똥파리를 싹 다 잡고 잔치집을 열겠다. 네. 왜요 또? 아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뭐 많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난주에 그 대책 나오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루머도 돌았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담화문에 뭐가 나올 거다 내용주에 뭐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 지역들을 지정했더니 거기가 이제 안정화되는 기조를 보였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무나 못 사.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매수자 제한을 되게 빡세게 거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루머가 돌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람들 얘기했던 기억보다. 근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되면 그런 것까지도 꺼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사실 뭐 추진되고 있는 거라 기사에 뽑진 않았지만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이낙연 국회의원님께서 입법하신 것도 있고 임대차 3법 관련돼서도 지금 바꾸겠다고 또 난리들을 피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5년 다이나믹하다. 너무 길어. 네, 어쨌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 핵심은 못 짚나 몰라. 딱 찍고 가면 좋은데.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정부가 개입하면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